네, 강프로입니다. 자,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금요일 날 2.5% 떨어졌죠. 자, 그리고 6만 원대를 지키기는 했지만 월요일 날 어려울 겁니다. 시가에는. 자, 근데 월요일이 바닥이다. 왜? 삼성전자는 추가로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리고 장기 이평선 여기 있죠? 6만 5천 원 정도. 이곳은 돌파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돌파하는 이유는 명확해요. 반도체 가격이 계속 올라야 돼요. 디램 가격이. 자, 디램 가격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미증시에 대한 상황 그리고 관세에 관련된 불확실성 이런 부분들을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만들고 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따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내용을 조금 깊게 들어가면 너무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미증시가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 삼성전자의 그 월요일 하락하고 연결이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3월 31일부터 진행이 되는 공매도 관련된 부분들 여기서도 좀 걱정이 되실 텐데 첫 번째 3월 31일로 있는 공매도 관련돼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대차장고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의 대차장고를 보면 지금 계속 줄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 느는 구간들이 있어요. 근데 계속 줄어가고 있어요. 이 왜 그럴까요? 갚고 있는 겁니다. 갚고 있어요. 그렇죠? 자, 보세요. 자, 이 내용을 보면 잔고 금액으로 보겠습니다. 잔고 금액이 어때요? 계속 줄고 있죠. 왜 이런 상황이 나올까요? 자, 보세요. 주식은 선반영합니다. 그리고 공매도를 치는 쪽은 다들 오해하고 있는 게 공매도를 쳐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벌려고 이 공매도 가격대만 보고 들어간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공매도를 한다는 건요.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으면서 공매도를 같이 치는 거예요. 왜?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있었을 때. 그쵸? 자, 공매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다시 할 필요가 있어요. 고평가된 주식이 적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그쵸? 예를 들어서 그래요. 주식은 미래 가치를 반영합니다.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내용들. 이걸 딱 뒤집어 놓으면 지금의 삼성전자예요. 지금 가격에서는 걱정할 게 없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88,800원 여기까지 갔을 때는 어떤 부분이 작용했다? HBM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을 텐데 HBM은 사실상 하이닉스가 압도적으로 석권을 해버렸습니다. 뭐 뒤따라오는 마이크론이 있지만 캐파 자체가 하이닉스를 사실상 따라올 수가 없죠. 자, 그러면 삼성전자는 어떻느냐? 하이닉스에 뒤처진 거 사실입니다. 하지만 레거시 반도체 D램 기준에서 보면은 압도적인 양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은 따라올 수가 없어요. 앞으로 따라올지도 모르겠지만 단기간에 따라올 수 있는 장기간을 보더라도 사실상 어렵습니다. 여기서 인프라 투자를 더 한다? 그 막대한 자금을 또 투자해서 이 자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자금력을 아무리 하이닉스가 최근에 잘 나간다고 하더라도 삼성전자의 자금력을 따라올 수는 없다. 자, 그럼 주가는 왜 이렇게 빠진 것이냐? HBM으로 인해서 고부가 가치 쪽으로 갈 수 있다는 기대감이 꺾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주가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떨어질 수 있느냐? 그것도 불가능하다. 왜? 보세요. 삼성전자는 앞으로 돈을, 즉 이익률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 꺾였기 때문에 9만 원 근처에서 5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근데 여기보다 더 떨어지려면 기존에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D램에 대한 생산 능력 자체가 없어져야 돼요. 근데 그럴 수 있어요? 당장이 불가능하죠. 당장이 아니라 앞으로 3에서 5년 정도는 절대 불가능하다. 그러면 5만 원은 락바텀 구간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올라갈 수 있는 폭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7만 원, 8만 원, 9만 원까지 열려 있는 상황이 있는데 여기서 6만 원에서 이 5만 원 락바텀 구간까지 보기 위해서 공매도를 친다? 그 자체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대차거래 내역이 줄어들어가는 이유가 명확해지죠. 3월 31일 날 공매도가 전 종목에 한해서 재개가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공매도는 그쵸? 세력들이 공매도 쪽으로 만약에 붙잖아요. 우리가 에코프로를 한번 보자고요. 에코프로가 23년도에 폭발적으로 그 상승 구간이 만들어졌는데 이때 당시에 에코프로에 대한 실적 자체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올라가는 구간에서 폭발하는 그 시점에 나왔었던 게 개인의 매수세고 개인의 매수세가 공매도를 압도했어요. 그러면 공매도는 어떻게 돼요? 돈을 빌려다가 아까 전에 보여드렸죠? 대차 거래 내역. 돈을 빌려다가 뭘 해요? 매도를 치는 거예요. 즉 빌려다가 파는 겁니다. 그러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빌린 것에 대한 담보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만큼 추가 입금을 요구합니다. 이걸 마진콜이라 그래요. 그럼 이 마진콜을 피하기 위해서는 빨리 사서 갚아야 돼요. 그럼 뭐예요? 숏 커버링. 그쵸? 공매도는요. 성장하는 기업 쪽으로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된다? 상승의 폭발적인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근데 그 뒤에 떨어졌잖아요. 이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주가는 이미 3만 원대에서 30만 원까지 10배 상승하는 부분이 있었죠. 이런 부분으로 삼성전자가 나온다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나온다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는 이미 하락할 만큼 하락이 됐다. 즉 작년 7월부터 이렇게 한 6개월 정도 빠진 거의 한 30%대 하락하는 이 부분으로 인해서 앞으로 성장성, HBM으로 인한 성장성이 훼손되는 부분은 주가에 모두 반영이 끝났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에 제가 에코프로 관련돼서도 보여드렸죠. 에코프로를 다시 보여드리면 대차 거래가 계속해서 늘고 있잖아요.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나오면 때리겠다는 겁니다. 근데 에코프로의 주가는 어때요? 30만 원부터 다시 5만 원대까지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빌려서 더 팔겠다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왜? 실적이 안 나오니까. 주가는 정말 1,000원대부터 30만 원대까지 올라갔는데 5만 원까지 떨어진 겁니다.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올라간 건 성장할 수 있다는 기대감, 떨어진 건 주가는 올려놨더니 실적은 따라오지 못했다는 그런 실망감. 근데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한 80% 이상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공매도를 치겠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쵸?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기본 실적이 보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한 공매도는 지금 당장에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가지 걱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게 미증시예요. 미증시 상황 한번 보고 갈게요. 자, 디램 가격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거 제가 조금 이따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쭉 보면 나스닥 그쵸? 나스닥 지수가 금요일 날 2.7% 선물 시장 기준에서 3% 하락해서 끝났습니다. 정말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하락이 나왔는데 왜 이래도 되냐? 자, 의도한 바가 있다. 지금은 미국의 경기가 나빠서 떨어진 게 아니라 나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떨어진 겁니다. 뭐 때문에? 관세 때문에. 자, 그러면 지난주 상황 중에서 미증시가 반등이 좀 나왔죠. 이때 어떤 부분이 있었느냐? 트럼프가 관세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냥 안 했어요. 그러니까 주가 올라가요. 무슨 얘기가 되냐면 지금 미증시는 트럼프 관세 영향으로 인한 하락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관세를 그럼 매기면 주가가 더 떨어지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관세로 인한, 정확히 따지면 관세를 매김으로 인한 불확실성. 이 불확실성은 뭐예요? 자, 보세요. 관세 매겨, 그럼 미국의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소비 심리가 둔화되고, 소비 심리가 둔화되면서 경기 관련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즉, 소비 심리 둔화, 기업의 실적 악화, 기업의 실적 악화는 고용의 둔화로 이어질 수 있고, 그러면 그럴수록 디플레이션을 야기할 수 있겠죠. 이러면 기업들의 실적은 박살이 납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쵸? 이런 불확실성이에요. 전체적으로 보면. 근데 아직 벌어지지 않았죠. 경기 침체, 경기 둔화 앞으로 올 수도 있겠구나. 근데 아직 오지 않았다. 근데 주가는 15% 빠졌어요. 왜 이런 부분이 발생할까요? 선반영되니까. 자, 삼성전자로 옮겨와서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주가 이미 빠졌어요. 근데 실적은 열어봤더니 어떻습니까, 지금? 삼성전자 실적 어때요? 23년도 6조 5천억, 24년도 32조 7천억, 그리고 실적 회복이 예상치로 잡혀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렇게 큰 폭은 아니에요. 근데 내용을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32조 7천억, 6조 5천억 5배 정도 성장을 했는데 24년도에 주가 박살이 났죠. 왜? 앞으로 추가적으로 고부가가치, 즉 HBM 쪽으로는 하이닉스에 밀렸기 때문에. 그래서 주가 빠졌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빠질 수 있는 폭은 없다는 겁니다. 기본 실적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여기다 공매도를 친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공매도 관련돼서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고, 나스닥 기준에서 보더라도 월요일 시가 기준에서 오전까지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그 오전 이후에 내가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고 시장에 대한 판단을 할 건지가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내용, 디램 가격 굉장히 민감하게 작용을 하는데 지금 AI 시대에 들어와서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중요도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하지만 HBM은 뭐냐? 대역폭이 높은 거예요. 고대역폭. 그렇죠. 여기서는 밀렸지만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격까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 주가는 성장성이 꺾였다는 걸 이유로 빠졌죠. 그렇죠? 가격적인 우위에 있다. 하지만 상승하는 구간에서 그쵸? 떨어진 부분에서 뭘 봐야 돼요? 매물대를 소화해야 됩니다. 일봉으로 보여드릴게요. 그쵸? 매물대를 소화해야 되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이 매물대를 넘어가는 구간 안에서 그쵸?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 부분, 그리고 공매도 관련돼서 왜 제가 그런지 영상에서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소통방에서는 실시간으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다 다루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자, 어떤 식으로 보는지 한번 내용을 보면 3월 30일 금요일 코스피 코스닥 모두 약세, 미증시 폭락으로 1%대 하락 출발. 지난 8월과 같은 검은 월요일 가능성은 있지만 5%, 6%, 7%씩 이렇게 시장이 박살나는 상황은 삼성전자의 가격을 보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4월 2일 미국 상호 관세가 시작이 되면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이 어느 정도까지 나올 수 있다는 점도 우리가 생각은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내용 계속 볼게요. 트럼프 대통령이 갈짓자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변동성은 계속되겠지만 미국, 한국 모두 빠질 만큼 빠졌다. 특히나 삼성전자의 추가 하락은 없다. 저가 이탈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종목 선정이 중요하지만 주도주 안에서 해야 된다. 조선바이오, 원전, 로봇, 그리고 반도체도 다음 주부터 미증시 빠졌기 때문에 그 구간에 맞춰서 타점을 잡아야 되는 점, 그리고 그런 실시간 내용, 그렇죠? 실시간 타점에 대한 내용은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를 공유해드리기 위해서 010-8713-1916으로 구독이나 여기 삼성전자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가격 기준에서 보셔야 되고요. 가격 외적인 다른 부분은 절대 보시면 안 됩니다. 주식시장은 무조건 가격이 선반영하는 과정에서 그쵸? 고가 돌파를 포함해서 모든 부분 단기간의 수익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타점 기준에서 가격 기준에서 봤을 때 소통방에서 어느 정도까지 성과를 내고 있느냐, 그 부분은요, 제가 반도체 종목을 포함해서 신고가 종목군들의 모든 내용들을 제가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 내용 보시면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 어때요? 신고가 구간을 공략한 결과 수익 구간 잡았죠? 57%딱 한 달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격을 좁히는 과정에서 다시 매수 타점 잡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부분들 소통방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하나오션 또 들어가고 있죠? 그쵸? 12월 달부터 계속해서 공략한 결과입니다. 그럼 하나오션을 매도하고 나서 2월 초에 매도를 했는데, 자, 그 이후에 삼성중공업,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하나오션 매도하고 매도한 결과 17%의 수익 구간, 이런 정도의 수익 구간이 계속해서 터진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가격 위주로 보셔야 되고, 삼성전자도 지금 가격에서 공매도를 치잖아요. 무조건 쇼커버링 나옵니다.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그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강할 때 반도체는 어떻게 공략을 했느냐. 자, 자람 테크놀로지나 이런 종목군들 어때요? 매도한 결과 75% 수익 구간. 그리고 삼성전자의 HBM 장비를 납품한다는 내용으로 인해서 매도한 결과 25%, 14%, 그쵸? 26% 수익 구간 계속해서 발생시키죠. 다 뭐예요? 신고가 구간. 지금은 어때요? 신고가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매수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런 종목군들, 삼성전자를 통해서 우리가 삼성전자만 보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삼성전자로 지금 손실 중이라면 우리가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로 더 높은 변동성을 공략할 수 있다는 점. 근데 방향이 잡혀야 되는 건 삼성전자를 먼저 보고 초과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게 신고가 구간의 매매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입장 링크를 공유해드릴 수 있게 010-8713-1916으로 구독이나 삼성전자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어려운 시장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을 망하게 만들라는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면 4월 2일 이후에는 어느 정도 미국 시장에 대한 안정적인 움직임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충분히 빠질 만큼 빠졌기 때문에 세계 최고의 기업들은 미국에 다 몰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의 움직임이 안정되는 건 당연하지만 그 시점이 중요하다. 4월 2일 이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구간에서 우리가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그쵸,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을 매매했을 때 수익 구간은 충분히 늘릴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타점이고, 그리고 타점을 잡기 위해선 주도주를 어떻게 포트폴리오 구성을 해 가는지가 중요하다. 그런 부분들 소통방에서도 제가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지만 4월 달까지 해서 어떻게 우리가 신고가 구간, 즉 주도주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는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